4부 파워 BI 데스크탑 2의 보고서 작성하기 두 번째 학습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보고서 만드실 거예요. 다양한 시각화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죠. 근데 시각화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원투로 나누어서 보고서를 작성해 볼게요. 자, 다양한 시각화, 시각적 개체를 사용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 보실 건데 첫 번째는 이런 것들 넣어서 보고서 만드실 거예요. 언바운드 개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오기 한 데이터와 연결되지 않은 개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만드는 사각형, 원 이런 도형. 제목 같은 거 입력할 때 자주 쓰이는 텍스트 상자, 또 회사 로고, 뭐 이런 이미지, 이렇게 원본 필드와 연결되지 않은 개체들을 만들어서 이제 보고서 페이지 상단에다가 이렇게 타이틀 좀 작성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카드, 막대형 차트, 가로 막대, 세로 막대, 누적 막대, 뭐 이런 것들이죠. 막대형, 원형, 꺾은 선, 이중축, 슬라이서. 이 정도의 시각화를 사용해서 보고서 페이지 만들어 볼게요. 각각 특징이 뭔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세히 이번 시간에 살펴보시게 되세요. 자, 언바운드 개체 작성.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 데이터와 연결되지 않은 개체, 도형이나 텍스트 상자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용해서 이렇게 보고서의 타이틀 제작해 보실 거고요. 카드라는 시각적 개체는 하나의 타일에 중요한 숫자 값 하나를 보여주는 시각화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카드에 넣어서 보여주시면 되죠. 저희는 매출 금액과 이익률 이런 카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막대형 차트, 뭐 묶은 세로 막대, 묶은 가로 막대, 누적 가로 막대, 누적 세로 막대 이런 막대 차트는 묶은 막대는 이런 거죠. 1, 2, 3, 4월에 매출을 내라. 그럼 1월 막대, 2월 막대, 3월 막대 이렇게 요소별로 따로따로 막대를 보여주는 거고요. 얘네들은 주로 항목 간의 값을 비교할 때 많이 쓰여요. 그리고 누적 막대는 이 안에 범위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이 각각의 막대들이 뭐 이렇게 쪼개져서 1분기 매출, 2분기 매출, 3분기 매출 이런 식으로 막대 안에 하나의 요소가 더 들어갈 때 그래서 누적 막대를 쓰는데 누적 막대는 전체 중에 그 안에 개별 요소들이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지 개별 요소의 기여도를 파악할 때 자주 사용이 돼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얘를 한번 만들어 보실 건데 얘는 이 안에 다시 다른 요소가 포함이 돼서 얘가 이렇게 쪼개져서 보여진다. 그러면 누적 막대가 될 거고요. 필드 하나가 더 들어가고 지금 보고 계신 건 묶은 가로 막대형 차트예요. 그래서 가로 막대 차트 만들어서 색상 변경하고 레이블 지정하고 이런 거 보실 거고요. 전체에 대한 각각의 요소의 비율을 파악할 때는 원형, 도넛형 이런 차트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비율을 표현하는 원형으로 만들었다가 도넛으로 바꾸어서 이런 편집 한번 해보실 거고 자, 그 다음 꺾은 선형 차트 만들어 보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 월별 매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보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 꺾은 선형 차트가 효과적이죠. 자, 다음은 이중축 차트, 엑셀에서 콤보 차트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차트 유형인데 얘를 쓰시는 경우는 데이터 값의 차이가 큰 2개 이상의 데이터를 한 차트에서 비교 분석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만들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중축 차트라는 거 만들어 보실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서는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는 이 시각적 개체들을 필터링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목록이 나오고 여기서 시도를 선택하면 해당 시도의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결과가 업데이트 되도록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문자 조건, 얘는 숫자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슬라이서 2개 만들면서 슬라이서에 어떤 속성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말씀드렸던 다양한 시각화들을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바운드 개체를 사용해서 보고서 타이틀부터 좀 꾸며볼게요. 실제 얘들은 이게 여기 있습니다 알려드리면 혼자서도 쉽게 하실 거예요. 근데 파워 BI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쉬운 개체부터 시작해 볼게요. 쉐이프, 안에 사각형. 그럼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처럼 직접 드래그해서 그리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개체 크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사이즈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도형 서식 창에서 작성되어 있는 도형의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꺾은 선형이 선의 서식이에요. 그래서 선색 정도 바꿔보고 투명도를 높이실수록 투명해지겠죠. 자, 뭐 선의 두께, 모서리를 얼마나 둥글게 만들 거냐 이런 옵션이라 이건 옵션을 많이 줘보시면 이해 가실 거고요. 자, 저는 둥근 모서리는 다시 0으로 좀 돌려주고, 다음 채우기. 도형 안에 채워질 색상이겠죠. 채우기 색 원하는 대로. 지금은 밝은 회색 유사한 걸로 줄게요. 투명도 역시나 적당히 원하는 대로 주시고, 자, 요 정도 서식 줘볼게요. 뭐 회전을 얼마나 돌릴 거냐 이런 옵션이라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아래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 옵션이고, 제가 보고서 시각화하면서 이렇게 개체마다 모든 옵션을 다 설명드리긴 어렵거든요. 각 시각화의 중요 옵션들만 말씀을 드릴 거라 지금 이 정도 넘어갈게요. 자, 다음 텍스트 상자를 클릭. 텍스트 박스 들어가고 매출 분석 보고서라고 이름을 줘보죠. 간혹 이렇게 파워 BI에서 한글을 입력할 때 한글이 깨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깨져서 지우고 다시 입력하고 이러면 계속 깨질 수 있으니 자, 그냥 다 입력해 놓으시고 불필요하게 깨져 있는 것들을 지워주시면 되고요. 텍스트는 드래그한 다음에 서식 주셔야 되세요. 드래그해서 블럭을 설정하시고 글자 크기, 굵게, 가운데 맞춤, 글꼴 색 뭐 이 정도 줄게요. 근데 글꼴 색은 그냥 검정색 쓸게요. 그리고 글꼴이 있는데 파워 BI가 아직 영문, 숫자랑 영문은 같은 폰트 쓰잖아요. 그래서 만 제공되고 여기서 바꾸셔도 한글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 폰트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 위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미지 개체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회사 로고 좀 보고서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미지 메뉴를 클릭. 예제 폴더 안에 MS 로고 선택하시고 적절한 사이즈로 조절해서 오른쪽 상단에 배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바운드 개체라고 소개드렸어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과 연결되지 않은 개체는 이런 곳에서 만듭니다. 저랑은 이 정도 만들어 보셨는데 뭐 질문하기 단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궁금해하고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각화 넣어볼게요. 자, 카드라고 말씀드렸던 애가 얘예요. 1, 2, 3 써있는 카드를 클릭. 중요한 숫자 값을 표시합니다. 첫 번째 카드에는 매출 금액을 표시해 볼게요. 카드에 데이터를 추가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단위를 붙여요. 1000, 100만, 10억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단위 없이 1단위까지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서식창. 위에 있는 숫자 값이 데이터 레이블이고요. 밑에 매출 금액 필드명 써 있는 게 범주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에 표시 단위가 자동으로 10억이라고 붙어 있는데 없음. 1000단위, 100만 단위, 10억 단위, 조 단위 이해 가시죠? 하면 1단위까지 디테일하게 보이고 텍스트 크기 조금만 줄여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 옵션 좀 줄게요. 범주 레이블. 이 밑에 매출 금액이 범주 레이블입니다. 말씀드렸죠? 그거 그냥 해제. 없앨게요. 설정 또는 해제. 옵션은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제목은 설정하신 다음에 옵션명을 클릭하면 관련 옵션이 이렇게 확장돼서 보여지죠. 그래서 제목에다가 매출 금액 이렇게 줘볼게요. 자, 그리고 글꼴색을 흰색, 배경색을 조금 짙은 색, 그리고 가운데 맞춤, 텍스트 크기를 좀 많이 키워주시면 아, 제목으로 이런 서식을 줄 수 있구나 쉽게 이해 가시죠? 타이틀 바처럼 이렇게 디자인하실 수 있고요. 사이즈 적당히 조절해서 올려놓을게요. 근데 지금 개체가 선택되어 있어서 그런데 얘를 빈 공간을 아무데나 클릭 해제해 보시면 개체 테두리 없죠. 있는 게 깔끔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카드 선택하시고 서식창에 스크롤바 끝까지 내려보시면 테두리 옵션을 설정해 주죠. 그럼 개체 이렇게 테두리 들어가고요. 테두리 상세 옵션 가면 테두리 두께 어떻게 할 거냐, 색깔 뭘로 할 거냐 이런 거 있어서 그건 그냥 쉽게 찾으실 테니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런 다음 저는 매출 금액뿐만 아니라 이익률도 보고서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 이익률이 얼마다. 그럼 이제 얘랑 비슷한 서식으로 만들고 싶으신데 이거 다시 카드 만들고 추가하고 서식 일일이 주고 이러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유사한 서식은 복사에다 쓰면 되세요. 자, 카드 만들어진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에다 붙여 넣으시고 자, 아래로 이렇게 배치해 줄게요. 자, 얼마 전 파워BI 업데이트에서 이렇게 개체를 빨간 점선 보이시죠? 자동으로 맞춰주는 가이드라인 표시되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개체 맞추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이런 게 표시가 되니까 뭐 지금은 굳이 이게 없어도 어느 정도 잘 만드실 수 있을 텐데 배경에 격자 무늬를 표시해서 레이아웃을 조금 더 잘 맞추고 싶다거나 아니면 대량만 드래그해도 개체 위치가 딱딱 맞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보기 탭, 눈금선 표시, 개체를 눈금에 맞춰 이동 이런 옵션 주시면 눈금선도 표시할 수 있고 대충 드래그하거나 그려도 눈금선에 딱딱 맞추어서 개체가 생성되고 편집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어요. 저는 해제 해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저런 옵션도 있구나까지 보셨고요. 이제 얘 변경해야죠. 이익률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제목 바꾸고 표시되는 값 바꾸시면 되겠죠. 서식창 제목 옵션을 확장하신 다음 이익률이라고 이름 주시고 이거 어렵지 않게 이해 가실 거고 값을 변경하실 때는 여태까지 저희가 필드를 추가할 때 이렇게 체크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체크해도 안 들어가죠. 왜? 카드는 필드값 하나밖에 표시 못해요. 이미 하나가 있으니까 추가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를 제거하시려고 X하면 안 돼요. 필드 하나만 보여줄 수 있는 애라 이거 X하는 순간 이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자 다른 값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익률 필드를 필드 매출 금액으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필드 교체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두 장의 카드 만들었고요. 다음은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클릭. 항목 간의 데이터 비교에 적합합니다. 차트 설명 드렸었고, 자, 얘는 분류별 매출 이익률을 좀 볼게요. 분류별 이익률. 그래서 오른쪽 테이블 중에 분류 테이블의 분류명을 체크. 판매 테이블의 이익률을 체크. 자, 그랬더니 축의 분류명, 값의 이익률 이렇게 필드가 추가되면서 자동으로 막대 차트 잘 만들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얘도 편집해 볼까요? 필드를 추가하고 나면 서식창에서 서식 줍니다. 기억나시죠? 글자 너무 작으니까 X축의 텍스트 크기 조금 키워주고 Y축도 텍스트 크기 조금 키워줄게요. 이제 제목 서식은 여기서 많이 주셨으니까 제목은 그냥 둘게요. 직접 작성하실 수 있을 테고 자, 데이터 색좀 한번 바꿔보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만들어졌는데 나는 색깔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색상 지정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밝은 걸로 바꿔볼까요? 자, 그리고 아래 모드 표시 옵션을 설정하시면 여기서 색깔을 지정하면 전체 막대 색깔이 다 바뀌고요. 여기서는 TV 비디오, 카메라 캠코더 이 막대 차트의 각각의 요소별로 색상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각화하는 디자인이야 별도로 잘 기획하시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무채색으로 표시를 하고 내가 강조해야 하는 값들만 강조색을 주는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자, TV 비디오만 강조색으로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막대 색상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셨고요. 그 다음 데이터 이 시각화창 사이즈 조정하실 수 있거든요. 경계선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옵션명 잘 안 보이시면 원하는 대로 편집하시고요. 창의 크기 조절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 설정. 레이블 뭔지 쉽게 이해 가시죠? 그죠? 막대의 값이에요. 글자 너무 작으니까 텍스트 크기를 조금만 키워주고 자, 그리고 아래 보면 배경 표시 옵션을 설정. 배경 색은 그냥 이거 쓰고 투명도를 조금 낮추시면 이렇게 배경에 들어가죠. 자, 얘의 위치를 안쪽 끝에 넣어봐야 조금 더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자, 뭐 레이블의 위치 지금 안쪽 끝에 했지만 뭐 이런 옵션들이 있구나. 바꿔보면 쉽게 이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과 관련된 옵션을 보셨고요. 자, 나머지는 역시 이 정도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차트를 만들다 보니 처음에는 세로막대가 되게 보기 좋겠다 싶었는데 만들다 보니 가로막대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만든 상태에서 시각화 유형을 변경하시면 그 서식 그대로 다른 시각화 유형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누적막대도 많이 쓰이니 누적막대, 세로막대로 한번 바꿔놓고 차이점은 누적막대는 여기에 하나의 데이터 요소를 더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자, 분류별 매출을 봤는데 이 판매 채널, 온라인, 카탈로그, 매장 이런 채널별 매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판매 채널 테이블을 클릭 열어서 채널 필드를 필드 창에 범례 영역으로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의 요소가 더 들어가면서 대리점, 매장, 온라인, 카탈로그 매출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꼭 누적 막대로 만드셔야 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뭐 이렇게 하나의 요소가 더 포함돼서 누적해서 보입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채널 범위에 넣었던 건 해제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대로 두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나 완성보고서 보여드린 게 가로막대였으니까 이 정도 편집해 놓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파워비아이에서 이렇게 시각화를 추가하신 보고서를 만드시면 만들어지는 이 막대의 값은 무조건 내림차순 정렬해서 만들어져요. 지금도 TV 비디오의 이익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걔부터 이렇게 이익이 낮은 것 순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값이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나는 분류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에서 만들고 싶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정렬 기준 변경하시려면 오른쪽 상단 점점점 정렬 기준. 자, 현재 이익률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률 앞에 노란 바가 있는 거죠. 얘를 분류명을 기준으로 정렬할 거고 지금 히읗부터 영문이니까 내림차순 정렬된 거죠. 이걸 다시 점점점 내림차순 할 거냐 오름차순 정렬할 거냐 정렬 기준 바꿔주면 되세요. 그래서 개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추가 옵션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정렬 기준 2단계에 걸쳐 바꾸시면 됩니다. 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다음 원형 차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형은 전체에 대한 항목의 비중을 파악할 때 용이하고요. 시각화 중에 원형 차트를 클릭하신 다음 연도별 매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자, 그러려고 날짜 테이블에 연도 필드를 범례에다가 판매 테이블에 매출 금액을 값에다가 가져다 놓죠. 그랬더니 2017, 18, 16, 15, 14 이렇게 연도별로 매출이 이렇구나 보셨어요? 요거 서식창에 가셔서 바깥쪽에 이 연도만 보이는 내용이죠. 얘가 세부정보 레이블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원형 차트 만드시면 항목명만 표시하지 않죠. 2018년 매출은 25%, 2017년은 23% 뭐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까지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부정보 레이블을 열어서 범주 총 퍼센트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들어온 김에 텍스트 크기를 조금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세부정보 레이블입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레이블의 위치 바깥쪽에 할 거냐 안쪽에 할 거냐. 근데 지금은 바깥쪽 안쪽 우선 안쪽 우선이 있는데 우선 붙은 거 선택해도 바깥쪽 우선이나 똑같고 안쪽이나 안쪽 우선이라 똑같이 보이죠. 지금 레이블에 글자 개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자, 우선과 우선이 붙지 않은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깥쪽 하면 무조건 바깥쪽에 보이는데 바깥쪽의 공간이 좁아서 레이블을 표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시각화하다 보면. 그런 경우 바깥쪽은 못 보여주는 그냥 안 보여주고 끝이에요. 근데 바깥쪽 우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깥쪽에 보여주되 바깥쪽에 못 보여주는 애가 생기면 안쪽에 레이블이 보여지도록 자동으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우선 붙어 있는 것들이 안 보이는 레이블이 조금 더 많이 보이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거는 시각화 조금 더 하시면서 옵션을 바꿔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원형 차트 만드셨는데 이 원형을 도넛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로 옆에 도넛형 차트. 원형보다 도넛이 공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트 유형,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 유형이라고 해요. 이 안쪽에 회사 로고를 갖다 넣는다거나 지금 이 값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연도별 매출이라는 레이블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정보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구멍이 뚫린 도넛이 공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도넛 차트는 원형 차트랑 나머지 옵션은 다 똑같아요. 요거 하나, 쉐이프 옵션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쉐이프 옵션만 줘볼게요. 쉐이프에 내부 반경 옵션을 줄이시면 쉽게 이해가시죠? 내부 반경이 줄었으니까 도넛의 폭이 넓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쉐이프 옵션까지 원형, 도넛형 차트 만들어 보셨고요. 이제 그 다음 꺾은 선형 차트 만들어 볼게요. 자, 월별 매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꺾은 선으로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시각화 중에 꺾은 선형 차트를 클릭. 삽입된 시각화를 적절한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고 사이즈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자, 이제 월별 매출 금액 가져다 놓으시면 되죠. 날짜 테이블의 월 필드를 축에다가, 다음 판매 테이블의 매출 금액을 값에다가. 자, 그럼 이번엔 두 가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X축이에요. 글자 작아서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X축의 텍스트 크기부터 조금 키워볼게요. 키워서 봤더니 이게 월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가 보여야 될 텐데 0이 나오고 이간격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X축에 숫자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요. 이런 형태라는 게 뭐냐면 숫자의 시작값부터 끝값을 파워비아이가 알아서 캐치해서 정하고 간격을 설정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죠. 언제? 숫자가 X축에 가면. 이에요. 자, 보통 X축에는 숫자보다는 항목이 많이 가거든요. 분류명, 거래처명, 뭐 이런 텍스트 데이터에는 항목이 많이 가는데 숫자가 X축에 가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야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면 되세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거 간격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1월부터 12월까지 숫자지만 이건 수치 데이터가 아니라 월을 의미하는 거다. 1월부터 12월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시각화를 선택하시고 서식창 X축 옵션을 활성화시키신 다음에 첫 번째 옵션 연속을 범주별이라고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원본 테이블에 있는 숫자 1, 2, 3, 4, 5, 6이죠. 걔들이 범주, 항목처럼 처리가 돼서 1부터 10위까지가 입력된 값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고 났더니 파워비아이 차트는 값이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내림차순에서 만듭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 순으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점점점 정렬 기준을 월을 기준으로 할 거다. 다시 한번 점점점 오름차순 정렬하겠다 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잘 표시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X축에 숫자가 가면 이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X축의 형식이 연속이라는 게 되는데 범주별로 하셔야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항목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보셨고요. 자, 다음 이제 꺾은 선의 서식 한번 줘볼게요. 꺾은 선의 서식. 쉐이프 옵션이에요. 쉐이프. 스트로크 너비가 선의 두께. 점점 두꺼워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3 정도로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조인 유형이 얘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조인되는 부분의 유형인데 지금은 바꾸셔도 거의 비슷해 보여요. 이렇게 각지냐 동그랗게 되냐 뭐 이런 건데 지금 바꾸셔도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으니 좀 넘어가고 선 스타일이 파선이냐 점선이냐 실선이냐 선의 유형 그리고 표식을 표시할 거냐 해제할 거냐 표식 뭔지 쉽게 이해 가시고 표식의 모양 원한다면 변경하실 수 있고 표식의 크기 표식의 색상 까지 주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단계별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 모양처럼 만들어주는데 이런 옵션도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꺾은 선의 서식 쉐이프에서 줍니다. 까지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오른쪽에는 이중축 차트라고 말씀드렸던 거 한번 넣어볼게요. 엑셀에서는 얘를 이중축 차트 혹은 콤보 차트라고 부르는데 얘가 어느 경우에 쓰이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전 연도별 매출 금액과 이익률이 어떤지를 좀 차트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연도별로 매출은 어떻지? 이익률은 어느 해가 높았지? 이런 걸 같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파워 BI 데스크탑에서는 이중축 차트는 얘네 둘로 만들어요. 두 개 중에 자 지금은 요걸로 만들게요.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자 오른쪽으로 좀 가져다 놔 주시고 크기 적절히 조절해 주시고 자, 사용한 필드 추가할게요. 날짜 테이블에 연도를 공유축에다가 X축이라고 보면 되세요. 늘축. 자, 그리고 판매 테이블의 매출 금액을 체크. 이익률을 체크. 하셨더니 제가 이중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체크해서 필드를 추가하니까 얘들 둘 다 이렇게 막대 차트 열이 되면서 축이 하나밖에 안 생겼어요. 자, 보니까 매출 금액은 몇십억인데 이익률은 몇 퍼센트, 0점 몇이잖아요. 이러다 보니 값의 차이가 너무 커서 똑같은 축을 사용하게 차트를 만들면 이익률은 비교 분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한 차트에서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기본 축에는 10억 단위, 보조 축에는 퍼센트 단위가 나오게 다른 단위, 기본 축, 보조 축 이렇게 쓰고 하나는 막대, 하나는 꺾은 선으로 표시해 주시면 한 차트에서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열 값에 추가된 이익률을 드래그해서 꺾은 선형 값으로 내려주시면 되세요. 그럼 파워 BI는 이중축을 이렇게 만들죠. 자, 그럼 이제 서식 좀 줘볼게요. 자, 서식창에 가셔서 X축에 기본적으로 2014, 15, 16, 17도 숫자잖아요. 그래서 연속이라고 들어갔어요. 지금 뭐 표시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이렇게 표시되었기 때문에 아까 쉐이프 옵션에 보시면 요 표식 옵션 뭐 이런 거 다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쉐이프에 가면 아래 표식이나 이런 옵션이 없죠. 항목이 X축에 범주가 아닌 것들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이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X축에 숫자가 이렇게 추가가 되면 늘 연속이 아니라 범주별 하셔야 되고 이게 각각 항목 범주로 인식이 되고 나면 정렬 기준이 금액이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또 될 테니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해놓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쉐이프에 가보면 자 영역 음영 처리 음영 설정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 있고 스트로크 너비 선의 두께 음영 처리 해놓을까요? 아까는 안 했으니까 자 그리고 조인 유형 선 스타일 다 하시고 표식 나타났죠. 자, 표식 다 주신 옵션들이니까 그냥 요 정도 설정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중축 차트라는 건 서로 단위가 다른 기본축과 보조축, 축을 두 개 사용해서 하나의 차트에서 값의 차이가 큰 두 개 이상의 데이터 계열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차트의 유형입니다. 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한 페이지를 완성했으니 마지막 마무리 슬라이서 한번 넣어보죠. 자, 보고서 빈 공간을 클릭. 슬라이서가 얘예요. 깔때기 모양 들어가 있는 슬라이서를 클릭. 처음엔 지역 테이블의 시도를 조건으로 줘볼게요. 자, 지역 테이블의 시도를 체크. 슬라이서에 시도가 들어갔는데 글자 너무 작아요. 그래서 서식창에 가셔서 항목의 텍스트 크기 조금만 키워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북도가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비어질 거고 광주, 대구, 대전 잘 피터링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지정하셨던 조건을 다시 클릭하거나 오른쪽 상단에 작지만 이 지우개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조건 해제가 돼요. 이제 슬라이서에 줄 수 있는 옵션 조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조건을 주면 기존 조건이 해제가 되죠. 조건을 여러 개 지정하실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조건 여러 개 지정하시려면 서식창 선택 컨트롤 옵션에서 단일 선택 옵션을 해제하면 되세요. 단일이 해제됐으니 다중 선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강원도, 경기도 이제 조건을 주시면 추가로 조건 체크박스 모양으로 바뀌어서 설정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지정한 조건 모두 지울 때는 선택 항목 지우기, 지우개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이런 옵션도 있어요. 모두 선택 옵션을 설정하시면 모두 선택 메뉴에 이런 옵션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슬라이서에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슬라이서 모양 좀 바꿔볼게요. 슬라이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작은 화살표 모양, 캐럿 같은 거 있죠. 걔를 클릭 하시고 지금 모양이 목록이에요. 그래서 이걸 드롭다운으로 변경하시면 드롭다운 리스트 뭔지 쉽게 이해 가시죠? 스페이스를 훨씬 더 적게 차지하게 조건을 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자 이런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셨어요. 자, 그래서 문자 조건을 적용하는 슬라이서 한번 만들어 보셨고요. 이번에 슬라이서 한 번 더 만들면서 숫자 조건 한번 줘볼게요. 자, 연도를 조건으로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슬라이서를 다시 한번 클릭. 날짜 테이블에 연도를 체크, 필드로 추가하시고 숫자 조건이 들어가면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거 직관적으로 여기다가 인풋하면 그게 조건이 되겠구나. 이해 가시죠? 아래쪽에 있는 이 슬라이더를 드래그해도 되겠구나.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얘 글자 크기는 서식창. 정확하게 옵션명이 뭔지 모르지만 이제 이 정도 작업해 보시니 작성된 시각화의 서식은 여기 가서 찾으면 되겠구나. 이해 가시죠? 작업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서 시각화는 시간만 투자하면 원하는 옵션은 다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숫자 입력에서 텍스트 크기를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 모양 숫자가 조건일 때 기본적으로 사이라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모양 당연히 바꿀 수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또 화살표 모양 눌러서 목록 드롭다운 처음이 사이였고요. 작거나 같음 크거나 같음 하시면 한쪽이 비활성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숫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보셨고요. 여기서 목록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근데 이런 연도, 분기, 월 이런 거 조건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애들은 이런 인터페이스 자주 써요. 서식창 일반에 슬라이서 방향을 가로로만 바꾸시면 되세요. 가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버튼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이렇게 슬라이서 크기를 조절하면 알아서 반응형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연도, 분기, 월 버튼 누르면 조건이 지정되는 것처럼 이런 인터페이스로도 만드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슬라이서 방향만 가로 방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문자 숫자 슬라이서 한번 작성해 보셨어요. 자, 그럼 이제 한 페이지 완성하신 거죠. 보고서 작성하시는 첫 번째 페이지의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4부 두 번째 보고서 작성 하셨던 작업 정리해 볼게요. 도형, 이미지, 텍스트 상자 이렇게 필드랑 연결되지 않는 언바운드 개체들 홈탭에서 만드셨죠. 그리고 중요한 집중해야 되는 숫자 값 표시하는 카드, 항목 간의 값의 비교를 할 때 이용한 막대형, 전체에 대한 비율, 비중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원형과 도넛, 자, 특정 기간의 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꺾은 선, 값의 차이가 큰 데이터를 한 차트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축을 2개 세워주는 이중축 차트, 보고서 안에 있는 시각화를 필터링 할 때 사용하는 슬라이서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셨습니다.